양아치들 전부 다 제거 작업을 해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 그러면 대한민국이 정상화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자유롭고 진실되고 정의로운 언론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언론 관련 시민사회단체 겨울답입니다. 먼저 오늘은 우리나라 방송의 자유롭고 공정한 잠깐만, 바람이 안 넘어가게. 실천을 위해서 박문진, 특히 MBC 정상화가 아주 절실하고 여기에 대한 박문진 재항로에 대한 판결을 지금 대법원이 재항로 판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루속히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려줘야만이 박문진이 정상화되고 또 MBC가 정상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나라가 정말 입법, 사법, 행정 이 3부를 관리, 감시, 감독하고 또 더 발전된, 더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언론의 정상화를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측 사회교회 위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교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국교에 대하여 강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 같아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와 의뢰는 생략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된 데 대해서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유언론 국민연합의 공동대표이신 이준용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이준용입니다.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대한민국 공영방송 MBC가 특정 정당, 특정 이념 또 노영방송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MBC를 정말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만들고 싶은 저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 방송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MBC는 어떻습니까? 특정 정당 정파에 의한 방송, 거짓, 괴담, 가짜뉴스를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MBC에 대해 관리 감독해야 할 박문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박문진 이사들로 가득합니다. 정말 괴이한 냄새들이 가득합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박문진 이사를 선임했지만 그 이사들이 백문진 이사들을 가처분 신청하면서 행정법원 한 판사가 그를 인용함으로써 저희들은 여기에 서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정말 대법원은 하루빨리 박문진 이사 건에 대한 대법원 항고한 사건을 재판에서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기각이든 인용이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각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발언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기에 저는 간단하게 인사말로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유언론 국민연합 이준용 공동대표의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공정언론 국민연대 운영위원이자 전 MBC 보도본부장을 지내신 오정환 위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입니다. 지금 MBC 관리감독기관인 박문진에는 기괴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임기가 남은 국민의힘 추천이사들을
해임 또는 사퇴시키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기가 이미 끝난 민주당 추천이사들이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KBS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박문진 이사 임명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어서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이 정반대였습니다. 임기가 끝난 이사는 억울하다 생각해도 일단 물러나서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린 재판부 부장판사가 강재원 판사였습니다. 이렇게 재판부 결정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KBS는 이미 국민의힘 추천 이사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사회가 새로 구성되어도 이사진을 교체해도 민주당에 별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보다는 최근 이준석 관통위원장 탄핵을 기각시킨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사법부에 대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그 신뢰가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방통위 2인 체제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 4대4 의견을 보였습니다. 즉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당연히 방통위 2인 체제가 의결한 박문진 이사 선임을 임시조치인 가처분으로 중단시킬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법원에 요청합니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항 후심 결정을 빨리 신속하게 좀 내려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색다른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로 지금 12일차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서철훈 공정한 나라 대협력 단장님,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시청자에게, 방송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MBC,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들이 간첩을 종종 배출하는 빨갱이 민주노총, 그 사회의 언론 노조에게 MBC를 빼앗겼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행히 방송통신위원회가 고뇌천 결단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노력했지만 행정법원, 고등법원 그릇된 판단으로 그 시기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사법 시스템은 한없이며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삼급심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인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행정법원, 고등법원의 그 판단에 하자가 있었으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부지법에 직접 출석해 법원이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던 것이 생생히 기억합니다. 국가의 주인이자 방송의 주인인 우리 국민을 또 대법원을 향해 역대 외칩니다. 대법원장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박수하라. 감사합니다. 네, 공정한 나라 서철훈 대협력위원장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다음은 지금 현재 MBC 제3노조 MBC 노동조합 강명일 비상대책위원장을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박명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주에도 대법원에 나와서 이 가처분 결정이 도둑하게 나와야지 MBC가 정상화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대법관들에게 호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다시 나와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지금 그 강재원 판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KBS 이사와 관련돼서는 방통위원 2인의 의결이 적법하다,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통위원회가 선임한 KBS 이사들의 직무는 그대로 집행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방통위원 2명의 의결도 위법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법원의 지금 그 가처분 결정 이 부분이 이제 그 서울행정법원부터 이제 인용이 돼서 한국 제한국까지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벌써 11월 14일 날 이제 들어와서 석 달 동안 지금 여기 대법원에서 묵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부에서 하루빨리 이거를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빨리 MBC 정상화하는 부분에 대법원이 도둑하게 나서서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여러 이제 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공영방송의 직원이기 때문에 빨갱이 이런 단어는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약간 좀 독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민노총이라는 단체가 그 간부했던 사람들이 간첩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의혹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은 명확히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노동조합 강맹일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대학원 명예교수이신 조명기 교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운데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빨리 대법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재원 판사께서요, MBC 정상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전혀 안 했어요. 사회는 계약사회입니다. 계약사회라는 거는 3년의 임기가 됐으면 나가야 됩니다. 또 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또 쳐다보는 사람도 이상해요. 그러면 계약이 안 지켜지면 국민 저항권이 있습니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입니다. 그러면 계약 저항권이 일어나면 사회 갈등이 계속됩니다. 이게 대법원이랍니다. 법원은 그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을 위한 법원인데 이거 계속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건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걸 생각하고요. 요즘 선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왜 선관위를 통제하고 거기에 웃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거 이상합니다. 그래 놓고 뭐 무슨 바빠서, 바쁘기는 왜 바빠요? 그리고 재판도 내심원을 하고 참여 재판을 해가지고 좀 국민이 참여하도록 해요. 그리고 선거도요, 뭐 선관위가 뭐 3,000명 그거 필요 없어요. 국민이 개표에 참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끌어안고 뭐 시간이 없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법관들에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실천할 때는 시간과 공간 사이에 그 주관성이 개입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는 기본 이성, 어프리오리가 있습니다. 선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엄성은 신에서 받아온 어떤 인간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정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할 때는 식천과 이성을 같이 하는 판단을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법은 요즘 부정선거에 대해서 하는 판단을 보면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주관적 카르텔이어서 움직인다는 게 국민이 불만이고 국민 통합에 장애가 된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인간의 본성으로 돌아가자 하는 걸 얘기하면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명기 서강대학교 명예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일반 시민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언론 정상화를 위해서, 특별히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기자회견이나 투쟁에 많이 나서 주셨던 우리 홍천 농부 고부미 농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부입니다. 농부가 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이 법원에서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치주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먹사니즘 하고 계시는 당신들 땅 무시하는 농부하고 똑같습니다. 땅을 무시하면 잡초만 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법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먹사니즘에서 내려오셔서 일반 그냥 노동하고 사십시오. 왜 법치주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밥 먹고 사는데 그걸 무시하십니까? 꼭 내려와서 저에게 사과해 주십시오. 저는 농부로서 절대로 땅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법치주의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새미래 포럼의 운영위원이신 전미영 위원께서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조희기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운가? 박문진 이사진 재항고 구속기 선고하라. 대법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원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부는 현재 심각한 신뢰와 공정성의 위기에 처해 있다. 1988년 10월 탈주 인질범이 권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눈 채 유전무죄, 유전유죄를 외쳤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 외침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응용되더니 최근에는 유인권법 연구의 판사 무죄, 무인권법 연구의 판사 유죄라는 말이 등장했다. 판사 양심에 따라야 할 판사의 판결이 사법부 내 특정 모임의 가입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최근 모 한국사 강사는 군중 연설에서 앞으로 소송 당사자는 재판장이 우리법 연구회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혹은 소속이었던 사람이라면 입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다수의 국민들이 이 주장에 공감하는 것을 보면 사법부가 얼마나 신뢰를 잃었는지 실감하게 된다. 작년 7월 31일 방통위는 박문진 이사 6명을 새롭게 선임했고 이를 문제 삼아 국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했다. 이에 기존 권태순 이사장과 이사들은 방통위 위인으로 뽑은 박문진 이사들은 위법이니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강재원 부장판사가 이를 인용 8월 12일로 임기가 끝난 야권 이사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발생하게 한다는 그 어이없는 주장으로 선임된 6명의 이사에 대한 효력 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지금까지 엄격하게 적용되어 온 산법 분립과 집행부 정치의 원칙이 무너져 버렸다. 하지만 지난주 같은 행정법원 재판부가 박문진 가처분과는 달리 KBS 선임이사들의 자격을 인정했다는 것은 한 입으로 도말한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사법 불신이다. 지난 1월 23일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시켰다. 지금까지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야권 인사들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던 법원의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작년 8월 12일에 임기가 끝난 야권 이사 6인은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이사로 재직 중이며 이렇게 어이없는 행태들이 벌어지는 사이 공영방송 MBC는 언론노조의 전위부대로 야당 보호 및 선전대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 방송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채 그들만의 목소리로 사회의 흉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9월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기상캐스터 오요한나의 사건은 또 어떠한가? 겉으로는 정의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비정규직 및 기타 직종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만연하고 있는 지금
MBC를 관리 감독해야 할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그 이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사과하고 당장 물러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박문진 이사들의 재항고의 공이 대법원에 넘어간 지 3개월이 지났다. 현재 판결까지 난 지금 대법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도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년 70세로 인해 임기 6년이 아닌 의미 있는 막강한 3년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저지른 만행을 잔재로 제대로 혁파하고 소신 있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가끔의 MBC는 사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박문진 재항고 선고를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사이 MBC의 공영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폐해는 국민을 넘어 나라 전체로 퍼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방통위 결정이 합법적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행정법원까지 이를 인용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엇이 두려워 박문진 재항고 판결을 주저하고 있는가?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외침을 내면한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야말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밝혀둔다. 2025년 2월 17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 가짜뉴스 뿌리뽑기 범국민운동본부 공영방송 정상화 범국민 투쟁본부 방송언론 소비자 집권연대 세미대 포럼 자유언론 국민연합 등 언론 시민단체 일동. 네,